예, 이번 시간은 제 2장입니다. 제목에 보면 챕터 2라 돼서 Limit and Continuity를 가지고요. 함수의 극한과 함수의 연속성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요. 지난 제 1장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고등학교 때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하고 상당 부분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극한 계산하는 것도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걸 많이 하신 경험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크게 이렇게 깊게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싶은 부분은 빨리 처리하고 자세한 부분 뒤에 가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나오는 것은요. 원래 지금은 제 2장 1절 부분인데 rate of change 그리고 tangent to the curve 해가지고 변화율과 그리고 곡선의 접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제 고등학교 때 미분 배우셨으면은 거기랑 상당히 유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똑같은 걸 또 반복하는 것보다는 그냥 다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상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가는 부분은 average speed라고 해서 평균 속도입니다. 평균 속도인데 무빙 오브젝트 움직이는 물질의 평균 속도는 라고 되어 있고요. during an interval time 어떤 적당한 시간 간격에서요. 이것은 뭐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은 dividing the distance covered by the time elapsed 이렇게 해서 어떤 일정 시간 동안 간 거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은 그것이 바로 평균 속력이 됩니다. 예, 그렇게 정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차 운전을 할 때 차에 시동을 거고 제가 10km를 갔는데 10km를 지나가는데 10분이 걸렸다. 그러면 스피드, 그러니까 속도는 어떻게 된다면은 10km 나누기 10분. 이래서 1분당, 평균 1분당 1km. 그러니까 1km per minute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10km로 항상 일정하게 가는 건 아니죠. 뭐 중간에는 뭐 9km, 시속 9km로 갈 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어떤 구간에서는 분속으로 한 900m, 어떤 데는 분속으로 뭐 2km 갈 수도 있고, 어쨌든 평균은 하지만 1km였다. 뭐 그런 거죠. average rate of change에서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average speed에서 그러니까 평균 속도에서 따라오는 개념인 비슷한 개념인데 평균 변화율은 뭐냐면요. 함수 y는 fx의 평균 변화율인데 어떤 구간 x1에서 x2 요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은 다음과 같이 fx2에서 fx1 뺀 거 함수값의 차이 나누기 x2 x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 델타 y라고 쓴 것이 여기가 fx2 fx1이에요. 예, 이 부분이요. 여기가 fx2 fx1이고요. 그리고 x2 x1은 바로 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요 그림상으로 보면은 그냥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잘 안 보이네요. 밑에다 쓰겠습니다.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요거를 델타 x의 길이를 h라고 이제 놓으면은 요 길이를 h라고 놓으면은 x2는 x1 플러스 h가 되죠. 그래서 x2 자리에다 x1 플러스 h를 대입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일반적 평균 변화율은 이렇게 정의하지만은 나중에 요 표현보다는 요런 표현이나 요런 표현을 더 많이 쓴다는 건 미분 배우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h가 나중에 0으로 갈 거기 때문에 예 그런 내용인다고 해서 2장 1절 부분은 요 정도 내용밖에 없고 그 다음에 tangent to curve에서 이거의 접선이라는 건데 접선은 아시다시피 요 h가 0에 가까이 갈 때 이렇게 접선이 된다 뭐 그런 거는 이미 고등학교 때 다 배우셨을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또 나오니까요. 그때 가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균 속도와 평균 변화율의 정의는 그냥 이렇다라는 것만 언급해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2장 2절입니다. Limit of function and limit law 해가지고 함수의 극한과 극한 법칙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뭔가 거창해 보이지만은 이미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다 하셨던 내용이에요. 복습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요. How does the function에서 fx는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이 함수의 여기는 분명히 펑션이라고 이미 언급이 되어 있어요. 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는 얘 x는 1에서 함수 안 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얘가 함수라는 거 자체는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함수의 내추럴 도메인은 x는 1을 뺀, 그러니까 실수 전체 집합에서 x는 1 제외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고 하면 behave near x is equal to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는 1 근처에서 이 함수 값은 어떻게 될까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x는 1에 가까운 값을 대입했을 때 얘는 어떤 값을 fx는 어떤 값이 나오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일일이 다 계산할 수 없으니까 여기 표가 있죠. x가 0.9일 때 1.9, 1.1 때 1.1. 그래서 쭉 해서 0.99999 했더니 1.999999, 1.000001, 2.0000 이렇게요. 그래서 이 교재를 이제 배우는 학생들 중에는요,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 이제 극한이나 이제 함수 극한 다 배우셨지만은 극한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도 있어요. 외국에서는요. 이 교재로 볼 때.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활동 통해서 fx는 1 근처에서 2에 가까운 값을 갖는다라는 거를 이제 유도를 하는 거예요. 예, 2에 가까운 값을 갖는다라는 걸 유도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나서 이 가깝다라는 개념이 나중에 2장 3절에서 수학적으로 이제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어려운 것이 많이 생깁니다. 어쨌든 얘는 x는 1 근방에서 함수값은 2에 가깝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의에 보면 리미트, 그래서 극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fx가 어떤 열린 구간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about c except possible at c itsel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fx는 c에서 정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앞에서 이런 것처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이런 문제에서 칠판에다가 좀 적어보도록 하죠.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현재 이 문제에서 보면은 fx가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일 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런 거를 이제 앞으로 다룰 거거든요. 근데 이 fx는 x는 1에서 정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함수긴 함수인데 f는 1에서 정의는 되어 있잖아 함수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fx는 어떤 오픈 인터벌 열린 구간이 정의되는데 about c except possible at c에서는 정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fx의 정의역은 이 경우는 fx 정의역이 예를 들면 뭐 마이너스 1에서 뭐 1까지 그리고 1 빼고 뭐 2까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뭐 마이너스 10에서 1까지 그리고 1부터 뭐 100까지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은 들어갈 수도 있고 1은 안 들어가요. 이 경우에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이런 함수만 다룰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fx가 x 플러스 1이다. 그때 x는 1에서의 함수 f의 극한값을 구하세요. 이 경우에는 정의역이 뭐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죠. 1 포함하죠. 그러니까 이 함수의 정의역은 1이란 점을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함수 모양에 따라서. 하지만 함수가 1이라는 점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더라도 1 가까운 데서는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극한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표현은 그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함수가 C에서 정의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fx가 is arbitrarily close to the number L, 그러니까는 fx가 L에 충분히 가깝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요. For all x sufficiently close to C, x가 C에 충분히 가까울 때 fx가 L에 매우 가까우면은 우리는 f가 L에 approach the limit, f는 극한 L에 접근한다 라고 합니다. 언제요? as x approaches C,
x가 c로 접근할 때 fx는 l로 접근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때 우리는 기호로 리미트 x가 c로 갈 때 fx는 l에 가깝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때도 이런 걸 배우셨을 거예요. 여기서 x는 1에서 함수값은 없어요.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분모 영대는 정의 때문에. 하지만 x가 1에 매우 가까운 값이면은 이 녀석의 함수값은 1에 매우 가깝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같다라는 것은 수학적 등식이 항등식, 뭐 2는 2이다, 뭐 5는 5이다, x는 3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리미트가 극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같다라는 것은 1에 가깝다는 1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흔히 이제 외국에서는 이거를 리미트 센스라고 부릅니다. 리미트 센스 그래가지고 극한 개념으로는 같다라는 거예요. 매우 가깝게 있다라는 거. 그렇게 이제 참고해 주셔서 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극한 계산은 여러분 이제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계산은 특별히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의는 이렇다라는 거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같다는 것은 fx가 l에 가깝다, 접근한다, 뭐 비슷한 값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리미트 로우라고 돼 있어요. 극한 법칙이라고 돼 있어서요. 만약에 L과 M과 C와 K가 실수이고 함수 fx의 x는 c에서 극한값이 L, 함수 gx의 x는 c에서 극한값이 m이다. 그러면은 두 함수의 합에 대한 극한은 각각의 극한값의 합과 같다. 차이도 차이. 상수 곱한과 마찬가지. 두 함수의 곱, 두 함수의 나누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m은 0이 되면 안 되고요. 당연히 분모 0이 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함수 fx의 n승한 거의 극한값은 극한값 n승한 거. n승분 루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주의사항입니다. 만약에 n이 짝수입니까? n이 2, 4, 6, 8 이런 거면은 fx 항상 양수여야 돼요. 왜냐면은 n이 짝수인데 fx 음수가 되면은 루트 마이너스에서 이거는 실수의 영역을 벗어나 버리는 경우가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따질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은 이제 고등학교 때 다 당연하게 그렇다라고 이제 배우셨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따로 언급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요거가 이제 사실은 이런 모든 하나하나의 이런 법칙들이 이런 룰 1, 2, 3, 4 이런 룰 법칙들이 사실은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이 가능은 합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 이걸 증명하는 건 좀 어려워요. 다른 개념이 또 필요해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는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고요. 지금은 일단 가능하다라는 거.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그냥 맞는 것이 이미 규명됐으니까 여러분은 사용하시면 돼요. 이거 이미 가능하다고 증명 다 됐으니까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증명은 먼 훗날 나중에 좀 더 이론을 또 깊게 배워서 증명을 나중에 합니다. 나중에 아니고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함수의 정의를 배우면은 1번이나 3번, 4번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4번도 좀 힘들긴 하겠다. 근데 5번 같은 경우는 좀 되게 까다로워요. 생각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증명은 웬만하면은 지금은 안 하고요. 해봤자 크게 와닿지도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리미트 폴리노미얼입니다. 그러니까 다항함수의 극한은 만약에 px가 이렇게 다항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그때 x는 c에서의 다항함수의 극한은 x에다 c 대입한 거 그냥 그거 하면 됩니다 라는 거. 이거는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뭔 소리지? 이거 우리 해본 적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그건 그렇고요. 그건 아니고 여러분 이미 다 해보셨을 거예요. 가장 간단한 예는 가장 간단한 예로서는 이런 것이 있죠. fx가 뭐 4x 3승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일 때 리미트 x가
1일 때 fx의 극한값은 하셨으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이거 할 때 x에서 1 대입했던 걸 다 아셨죠. 그래서 4 빼기 2 빼기 2 더하기 5 마이너스 3 해가지고요. 이것이 4입니다. 이런 거 했잖아요. 이 얘기예요. 예, 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 만약에 px와 qx가 다항식이고 분모가 0이 안 되면은 극한값은 이렇게 c 대입한 거입니다. 이런 것도 이미 여러분 다 해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특별하게 여기 쓰여리니까 증명도 가능한 건데요. 지금은 증명이 까다로우니까 증명은 안 하고 그냥 이것도 다 그냥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요. 이그제민데트에서 요 녀석의 극한값이 3인 거를 확인해 보세요. 이 녀석의 극한값이 20분의 1인 걸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그냥 과제로 드려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요. 이거는 뭐 x-1로 인수분해를 하면 될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혹시 로피탈 정리를 배우셨으면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그거 그대로 그냥 쓰셔도 돼요. 예, 얘는 x가 0으로 갈 때니까는 이거는 뭐 분자분모 그거 루트 x제곱 플러스 100 플러스 10을 분자분모에 곱해서 전개해서 그냥 식 세우면 되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같으면은 그냥 하나하나 다 하면 좋을 텐데 이거 또 하면은 되게 귀찮고 여러분들도 별로 이렇게 아 이거 왜 해? 막 이제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이런 게 아니라 파워포인트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간 여유 있으신 분은 한번 이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샌드위치 정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서포즈 돼서 gx가 fx보다 작거나 같고 hx가 fx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적당한 점 C를 포함하는 어떤 적당한 열린 구간에서요. except possible at s 이거는 x는 c를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포함할 수도 있어요. 아까 전에 그 예를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x-1 같은 그런 거요. 그때 리미트 x가 c로 갈 때 gx가 그리고 x가 c로 갈 때 hx가 l 극한값이 같으면은 이 가운데 낀 녀석도 극한값이 l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fx는 이렇게 생겼고 gx, hx 이렇게 생겼을 때 보면은 함수값이 좀 함수가 괴상하게 생겼지만 어쨌든 확실한 거는 gx보다 크거나 같고 hx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때 g와 h가 모두 점 C에서 극한값이 L이면은 fx도 가운데 끼어 있으니까 사이에 있으니까 예, 이것이 극한값이 L이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언제 많이 사용하냐면요. 우리가 fx의 극한값을 쉽게 구하기 어려울 때 그때 fx보다 작은 녀석과 큰 녀석을 찾아줘 가지고 요 두 녀석의 극한값을 비교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론상 되게 좋은 시어렘이고 실제로는 fx의 극한값 찾는 거가 어렵다고 해서 gx나 hx 찾는 게 쉽진 않아요. 이게 더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래도 초반부에 로피탈 정리를 안 배웠을 때 극한 구할 때는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이따가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드위치 시어렘은 스퀴즈 정리 혹은 핀칭 정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샌드위치 정리는 1학년 지금 우리 사용하는 이 교재에서는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고요. 대부분 많은 책에서는 스퀴즈 시어렘이라고 이름을 많이 붙여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스퀴즈 시어렘이라는 거 보면은 아 이거 샌드위치 시어렘이구나. 샌드위치 시어렘 보면은 아 이거 스퀴즈 시어렘이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그젬플에서 보시면요. 쇼우댓 해가지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세타가 0으로 갈 때 사인 세타는 0임을 보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상으로 한번 보죠. 그림상으로는 현재 사인 세타가 이렇게 있고 요 밑에 있는 요 직선이 바로 gx 역할을 하고요. 여기 있는 요 직선이 hx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인 x가 바로 f 세타라고 해야겠네요. 죄송합니다. f 세타 이 역할을 하는 거고요.
예, 요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사인 세타가 0이 극한값이 0임을 보입니다. 이거는 아마 여러분 그 고등학교 때나 그때는 증명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사인 세타가 함수값이 x 세타는 0에서 함수값이 0이기 때문에 극한값도 0이다. 연속함수 이용 성질 이용해서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연속함 성질 때문에 그렇고 이거는 증명하는 거니까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 일단 증명은 저기 우리 슬라이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삼각함수에서 배울 때 이런 내용을 다룬 적이 있었어요. since 마이너스 절대값 세타는 사인 세타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리고 절대값 세타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런 걸 했었어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건 이거였죠. 사인 제곱 세타는 세타 제곱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런 걸 했었거든요. 실제로는요. 네, 근데 이거 절대값 풀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여기가 있고 그리고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절대값 세타의 극한값은 세타가 0으로 가니까 당연히 얘는 0으로 가겠죠. 극한값이요. 그리고 얘는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절대값 세타의 극한값도 0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gx, 얘가 hx 역할을 하는 거죠. g세타, h세타. 따라서 바이 샌드위치 시어렘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은 이 둘 사이에 낀 얘의 0에서의 극한값도 0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그냥 한번 이렇게 내용 확인해 주시고 바로 이야기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요. CRM이죠. 만약에 fx가 gx와 작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점C는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fx와 gx가 저 xc로 가까이 갈 때 fx와 gx의 극한값 존재하면 그때 대소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fx가 gx보다 크면 당연히 뭐 극한값도 그렇게 되겠죠. 뭐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그렇게 심각한 얘기 한데 밑에 리마크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조건을 좀 바꿔서 만약에 여기가 지금 현재 이 CRM 맨 초반부에 fx는 gx보다 작거나 같다가 있죠. 요거를 예, 이렇게 fx는 gx보다 작다라고 같진 않다예요. 완전히 작다라고 했을 때 그때 그러면은 요것도 지금 현재 작거나 같다가 작다로 바뀌었습니까? 그럼 얘도 작다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 녀석이 등호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간에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CRM은 다시 말해서 어떤 책을 그래서 여기서 작거나 같다 대신에 요거 대신에 fx는 gx보다 작다. 이렇게 해도 성립합니다. 예. 점 C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거나 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있고요. 이런 거 예제는 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이너스 세타나 세타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세타가 0이 아닌 부분에서는 이 식은 항상 성립하죠. 하지만 극한값은 같죠.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등호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해서 이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초반부에 나오는 설명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2장 2절 내용은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